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9주 연속 오르며 약 24년 만에 최장 랠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증시 이벤트 짚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시한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이 이틀 더 연장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이목에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중요 고위급 회담 결과를 지금 현재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협사당 대표인 유업 부총리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선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 총리와의 면담에서 협상이 잘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우선 3월 말로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더 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우선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은 협상이 태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좀 강조했고요. 류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매우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과 중국의 양국은 이날 종료하기로 했던 양국의 회담을 오는 24일까지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좋은 신호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인데요. 우선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우려는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캐터필러와 제록스 같은 일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우선 90%는 긍정적으로 끝날 확률은 높지만 이런 자동차 관세 같은 이 10%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외 다른 여러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차례 더 한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또 이번 주 시장은 28일 확정되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추가 편입 여부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은 샤오미 같은 중국 A주 종목이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추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로 또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종목이 많이 편입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요인이 되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편입 이슈가 나왔을 때 당장 외국인 매도세로 직결되지는 않았는데 과거 편입 규모 대비하면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현재 MSCI 이 EM 내 어떤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에 증시 수급 면에서 장기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면서 우선 이거에 대한 우선 우리나라 MSCI 우리나라 지수 안에서 편입된 종목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대형 이벤트들이 역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포함해 지난 4분기 미국의 성장률, 파월 의장 의회 증언 등이 있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봐야겠는데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는 28일이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현행 1.75%로 동결될 가능성이 좀 압도적인 현재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미국의 어떤 비둘기 26일과 27일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상하원 출석이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 부분도 그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동결이 우세하기 때문에 동결 부분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금요일이죠. 3월 1일에 한국의 2월 수출 그리고 중국의 2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요일 날 미국 4분기 GDP 발표도 향후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초적인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코스피 전망 또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숨고르기 장세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벤트가 어떤 상승 모멘텀 또 악재 모멘텀이 섞여 있다라기보다도 어떤 이벤트에 대한 강도 부분이 예전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상의 등락 범위는 2180에서 2260. 예전보다도 등락 범위를 굉장히 좀 좁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고위급 어떤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서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방향성을 좀 잡을 방향성에 의한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흐름 없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관망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